저는 평소에 두 가지 단어를 좋아합니다. 첫째 단어는 샘물입니다. 샘물. 두 번째는 등불입니다. 이 샘물과 등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깨어 있어야 샘물이 되고 깨어 있어야 등불이 됩니다. 저희들 자살공화국 오명을 걷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샘물이 되고 저희들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사회가 더 생명 존중이 되고 생명이 사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존귀할 수 있는 생명 사상이 존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그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깨달음을 통해야만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습니까? 저희들 몸 자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는데 몇급성이거든요. 그 몇급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존귀함에 대해서 모르고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국 사회에 우리 종교 7대 종교 같은 것도 합력을 했고 시민사회 학술단체가 합력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종교계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해주신 동국대학에 감사드리고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간다면 기필코 OECD 자살공학이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19년도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 불안, 또한 우울감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리기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합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세미나 가니까 OECD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불교가 어떤 청소년 문제, 신도 관리 문제는 가장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때까지 어떤 이런 쪽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료를 찾아봐도 전혀 없는데 오늘 이렇게 신등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학부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 두 분이 그래도 우리 불교계에서 거의 항무지와 다름없는 어떤 이런 자살 문제라든지 생사 문제에 많은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신성현 교수님은 제가 학장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제 불교대학을 이끌면서 제 불교대학 학장으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불교가 워낙 그 생명하면 이제 불교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는 어떤 이 생명 사상이라고 했을 때 뭐 인간과 자연과 동물과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어떤 유니버셜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대 산업사회 자살 문제에 이렇게 조금 좁게 들어가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짜게 보니까 우리 불교가 제일 뒤에 있으면 다른 데 하는 거 좀 보고 뺏겨가지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와가지고 다들 조금 말씀하시는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듭니다. 하지만 그 불교가 어떤 이 자살 문제라든지 생명 문제에 대해서 제법 많은 우리 서구 쪽으로 가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떤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한 6개월 안에 자살하는 확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힐링을 가르쳤을 때 자살률이 30%까지 떨어져가지고 영국에서는 불교의 명상을 국가에서 그 간호사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 간호사들이 간단하게 그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치면 의료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불교의 명상을 활용한 어떤 이 카운셀링 같은 게 활성화돼가지고 제 친구가 하고 있는데 LA에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돈 얼마나 받냐 이랬더니 1시간에 $100 받는다 이러길래 야 너 사기치면서 돈 너무 많이 받는데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은 한 시간에 $500 받는 사람도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들 이제 외롭습니다. 외롭고 서로 혼자 있다 보니 자신의 고민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고민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혼자 이렇게 붕붕 앓고 있다가 자살합니다. 어떤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이 부분에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이런 이 불교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사실은 제법 많이 이런 부분에 응용되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교는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나이 들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많고, 우리 불교도 청소년이나 이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워낙 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미지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이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불교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제 노력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그 한국종교연대에서 나오신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 그리고 우리 생산문제연구소의 우리 심성현 학장님, 심성현 교수님, 그리고 이범수 교수님, 그리고 오늘 기조 발표해 주신 선업 스님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다란 넓디 넓고 넓은 대지 위에 바늘을 하나 꽂아놓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하늘 위에서 뿌린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바늘에 꽂히는 확률, 이것이 인연이다.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생명이다. 생명 중에서도 더 귀한 생명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경전에서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날 때부터 불안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첫 시작을 괴로움으로 설명하고, 철학자들은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비가 오는 것이 불안하고, 추운 것이 불안하고 괴롭고, 밥 먹는 것이 배고프면 또한 괴롭습니다. 견디는 것이 괴롭고 또 유지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돈 버는 것도 괴롭고 명예를 얻는 것도 괴롭고 다 괴롭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전에서는 고고다, 괴로움 그 자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괴로웁니다. 또 행고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늙지 않고 싶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고 싶고 또 죽지 않고 싶고, 이것이 행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깨지는 것, 이것을 괴고다, 무너지는 괴로움, 중국에는 사라지는 그것이 괴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늙은 여배우의 더 이상 옛날에 찬란하게 잘 나갔던 여배우, 근데 아무도 지금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여배우,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상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아파서 괴롭고, 그 상태 또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생명을 끊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택, 이런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 그 불안이 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또한 사후세계가 없다. 어느 종교나 철학이나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토, 왕생, 극락, 천국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후세계가 없다. 하지만 없기 때문에 생명이 더없이 소중할 수 있는 관점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자기 목숨을 끊는다. 율장에서는 이 또한 살인이다. 그것은 모든 율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자살을 찬탄하거나
죽음을 권유하고 그것을 권장하거나 이거 바라이지다. 함께 머물 수 없다. 불교의 계율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다 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한 자살은 죄이다 라는 맥락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전 율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 계율의 총화를 설명하는 법만경에 있어서도 자살은 생명을 끊는 것은 첫 번째 중죄다. 가장 무거운 죄다. 그러한 인두져서도 안 되고 연두져서도 안 된다. 라는 설명을 저는 했습니다. 세 번째, 자살의 업은 윤회한다. 불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을 설명을 하고 윤회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초기 경전도 마찬가지고 대승경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한다. 육도 윤회라고 합니다. 악이 축생, 지옥. 우리 자살의 업은 다름 아닌 우리 사막도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자살의 업은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자기가 받을 것은,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 그래서 자기가 소멸시켜야 된다라는 입장. 이 바로 업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왔든 아니면 스스로의 문제의 심리학적인 원인에서 왔든 그것은 스스로가 종식시켜야 될 문제지, 그것도 자살의 업도 더 플러스 돼서 더 가산돼서 우리가 사막도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것이다.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우리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3세입니다. 저희 어머님 89세입니다. 옛날에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근데 늙어가는 모습 또한 아름답구나. 저렇게 늙어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불편함도 오고 귀도 안 들리시고 걸음도 느려지지만 우리 꽃감이 완전히 똑 떨어질 때까지 생명을 자기가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면 김영석 우리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에서 종교는 틀리지만 어떤 그 삶의 연륜이나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 보현보살의 미소도 보았고 관세음보살의 우리 손 내미는 모습도 봤습니다. 사회를 걱정하고 지구를 걱정하고 생명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사람이 많은가 견주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므로 이것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상 모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살 수 있는 데까지 다듬고 의미 부여를 하고, 한 눈이 안 보이면 다른 눈이 보이고, 한 손을 못 쓰면 또 다른 손이 못 쓸 수 있고, 손을 못 쓰면 발을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더 다른 아픈 이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다른 아픈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건데 왜 본다라고 하였을까요? 보고 듣고 우리 나서서 손을 내밀고 아파하는 것을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어머니 마음처럼 그래야 진정한 자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의 불교에서 실마리를 얻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의미는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우리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울하고 어디 비행기도 못 타고 그 전에 가졌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껴보는 것.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천 방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분들의 각종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바로 그것이 불교상담개발원이고요. 또 저희 그 불교상담개발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역할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 그 방송 제목이기도 한데 힐링 스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제가 줄여서 불교상담개발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자비의 전화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전화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와서 면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상담 개발원인데요. 저희가 또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명상 교육, 그리고 그 명상을 활용한 상담, 요새는 이제 명상 상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명상 쪽의 인력과 상담 쪽의 인력, 그것을 같이 총합한 명상 상담의 인력을 저희가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펴볼 것은 지금 불교계에서 어쨌든 저희가 불교 중앙 자살예방센터도 또 저희에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불교계의 자살예방 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사업은 자살 예방 대책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데요.
저희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다양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세 가지가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3P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스, 어떤 장소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장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P,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people, 사람들을 갖추고 있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세 가지를 적절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잘 구조화해 왔는가, 이것을 사실은 이 발표의 바닥에 제가 깔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자살인식해서 사업의 기본 구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전체적인 그 맥락을 단어 하나로 얘기하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생명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 존중, 사실 생명운동의 슬로건이 이제 생명 존중인데요. 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생명 살림, 생명 지킴, 생명 이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 이제 사업안을 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생명살림 법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살림 법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캠페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캠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 개선 사업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내의 모든 분들이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홍보를 쉽게 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지금 10개가 넘는 장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고. 이게 장소도 다 있어야죠. 사람도 다 있어야죠. 내용도 있어야죠. 아까 얘기했던 3P가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매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매체는 방송 매체, 신문 매체, 이걸 매체라고 하고요. 보통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멀티미디어의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캠페인입니다. 이것을 생명살림이다라고, 또 생명살림 캠페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서 내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생명살림 법회를, 왜냐하면 이제 종교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종교 특성에서 가장 강력한 게 불교에서는 법회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니까요. 법회를 중심으로 하고 법회에 이어서 이제 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법회,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온라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캠페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는 매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소적이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이제 캠페인을 열심히 저희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든가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분들을 예방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기르는 것은 생명지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각 지자체하고
저희가 이제 보건소들하고 협약을 굉장히 많이 맺어가지고 그 보건소에서 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 사찰하고 보건소를 연합했더니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보건소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개를 며칠 딱 시키니까 교육할 사람 거기서 오면 되죠. 사람은 각종 사찰에 대해서 동원하면 되니까 이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지죠. 이런 교육이 되고요. 현재도 지금 이런 지킴이 교육은 지금 우리 연합회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지킴이라고 보통 보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살 유가족. 요새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서바이벌라고 해서 생존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살 유가족도 그렇고 이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 생존자는 우리말로는 굉장히 애매한 적이 있고요.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자 그분하고 인연을 맺은 분들은 다 유가족으로 봐야 된다라는 광의적인 정의에 저는 한 표.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에 자살자가 13,000에서 5,000이라고 치고 곱하기 6을 보통 하니까 1년에 8만에서 10만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살한 사람 옆에 있는 6분들은 자살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 정도의 이런 자살자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모임 같은 거 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희도 지금 자살 유가족 차병상 모임이고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폴로스도 하고 있고 뭐 활동을 계속 많이 하는데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는 사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요. 그리고 요 얘기 잘 안 하려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가 보통 집단 상담을 보통 할 때 한 10여 명을 놓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일 때는 한 15명 이렇게 오다가 한 첫 번째 수 딱 오면 반을 딱 줄어듭니다. 이유는 싹 봐가지고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편먹기를 해요. 공감 안 돼요. 그러니까 15명에서 벌써 편이 딱 나뉘죠. 그러니까 몇 명만 이렇게 모이고 나머지가 아웃되죠. 그래서 바로 반 나누거든요. 한 3주 뒤에 되면 요 반이 또 반으로 나뉩니다. 또 편을 또 먹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충분히 잘하지 않는 한 생명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생명 이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전국 단위로 어마무시한 자금을 들여서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쏟아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센터들 많이 생겼죠. 지금 또 센터들 있던 걸 또 합쳐서 또 그냥 외모등급으로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아예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역할의 효과예요. 효과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있는 분들이 의사분이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분이 부원장이나 이런 부소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시고 밑에 일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리상담에 이런 것보다는 자조 모임의 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 단체들, 상담하시는 분들, 심리치료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계에 있는 종교센터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분들이 왔을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뭐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또 오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분들이 말을 시작하시면 이 말을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왜 자조모임밖에 안 되냐? 본인들 그냥 얘기하고 그냥 시간 되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 특성 아니면 뭐 도자기를 볶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재미 위주로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치유 활동이 안 되고 정말 치유는 심리적으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고 상처난 마음을 끝까지 어루만져서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뿌리가 깊은 그런 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 유가족으로 있고 또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자살 지킴이 교육이 됐는데 중요한 건 더 훈련이 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프로그램을 보통 한 8주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별 주제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법들이 이렇게 쭉 정리돼서 기법이 모여져서 프로그램화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구조화된다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이 맥락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들이 하나씩 구조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사람을 많이 교육시키고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파트에서 이렇게 딱 종을 올려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도 알잖아요. 벌써 얼마나 중요하면 핸드폰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음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저희가 이제 종교 예식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로와 회복을 위한 종교 예식인데 스스로 나름 이제 선택을 해서 문제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죠. 남은 분들 위해서는 종교 예식이 굉장히 이게 종교가 큰 도움을 많이 주는 게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 과 인연이 있는 곱하기 6배나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이런 세리머니를 한다는 것은 남은 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내가 주변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생존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더욱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차명상 자조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나누면서 차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의미가 또 있는 게 차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라서 차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꼭 마시는 것도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자와 그리고 지금 이곳에 없는 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 기능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도구고, 또 불교 절집에서 가장 활성화시켜서 쓸 수 있는 장치라서 이것을 가지고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도 하고 있고 청진기 활동, 지킴이 활동 등등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같은데요. 첫 번째 글로벌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왜 1번으로 꼽았냐면, 제가 이제 그 불교계에서 국제 활동을 제가 한 20년 이상 쭉 국제 활동을 해오고요. 지금 가만 살펴보니까 자살 예방 국제 포럼도 열리고, 특히 국회에서 자살 예방 포럼 국제 세미나 같은 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불교계에 WFB도 있고, 제가 이것도 활동하지만 WAB라고도 있어요. 월드 얼라이언스 오브 부디스트라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이 불교계 네트워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자살 예방 분과를 설치하거나 생명위원회 같은 거 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WBU라고 해서 불교계의 이제 대학들 연합체가 있어요. 전 세계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술 포럼을 했을 때 주제로서 이렇게 자살 예방에 대한 것들을 다뤄서 국제 세미나 같은, 지금 물론 한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이제 또 모임 시작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큰 곳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생명연대랑 연합을 해서 국내에서 큰 세미나를, 아예 국제 세미나를 코엑스 같은 데 들려가지고 세미나를 아예 해가지고 행안분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받을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한 10억 받으셔가지고 왜냐면 국제 행사라면 어느 정도 받냐면 저희가 WFP 뭐 이런 거 대회할 때 보통 한 2, 30억을 받아야만 이거를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뭐 2,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못해요 행사를. 제가 이제 2014년 1월에 그 행사를 하나 코엑스에서 세계불교 청년 포럼이라고 포럼을 하나 열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청년들만 이렇게 뽑아서 하는데 2억 6천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행사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려면 25억에서 30억 정도 주지 않으면 이거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규모를 그렇게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지금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단법인을 만들고 해서 행사를 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행사를 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 세미나 이렇게 세게 열고, 장소도 코엑스 정도 아니면 뭐 별로 영향가도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맨 위에 이제 코엑스 맨 위에 이제 국제 세미나장이 있어요. 큰 세미나장이 있거든요. 아니면 맨 층에 공원사 앞에 쳐다보고 있는 그곳을 하든가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제 들어가는 이번 데에 국제 관련해서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관심 자체가 일단 달라지고요. 일단 방송, 뭐 매체 뭐 이런 데가 이제 어디 한 군데랑 뭐 조중동 지금 한 군데랑 이렇게 잡고 KBS 정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열면 정부에서 그 대통령, 여기 제가 여기 대목이 되는데 그 정부 대표가 행사만 하거든요. 보통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 생각하시고 일을 돌리시지 않으면 이거 뭐 하다가 별로 할 거 없을 거예요.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정부 지원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정부 지원도 고려를 좀 할 거 아니에요. 단체들이 많은데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한 건데, 그렇지 않나요? 연합방안도 뭐 연대했는데 이거 규모 키우려고 연대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야 NGO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포럼 같은 걸 열어서 각 단체들에서 이 역량을, 그래서 이제 종교 분과도 만들고 이렇게 각 분과가 해서 여기서 이제 역량들을 이렇게 모아서 일을 크게 해야지만이 정부에서
의사들 중심으로 가는 예산이 있지만 이런 단체들의 예산을 이만큼을 떼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연대 안에서 종교 파트가 그 안에 이렇게 입겨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 큰 세팅을 해야. 왜냐하면 그래야 전 세계적인 종교 간의 연대라고 하는 NGO, 그것도 결국 NGO 그룹이거든요. 종교 안에 큰 전 세계 것도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교계도 불교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불교 상담 개발원 안에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결국 생명연대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그리고 각 교단에서 나름대로 이제 역할들을 잘 하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잘 하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일이 저도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정하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해서 목표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뚜벅이에요. 이게 보통 여기 활동을 한 1, 2년 하다가 다 사라지거든요. 보통 좀 하다가 그냥 다 딴 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재미가 없든가 뭐 역할이 없든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든가 그게 효과가 있느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목표가 지금 생겨 있고 자살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지상 과제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정진하고 또 정진했을 때 우리가 정말 생명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할 수 있고 국가에 우리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체로서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세미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조금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최적화된 목소리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바닥의 상황에서도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종교계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종교계와 학회, 시민사회단체가 자살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7대 종교와 생명운동연대가 세미나와 서약식 등을 이어가며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 불안, 또한 우울감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리기 교육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생명 존중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어제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가 불교계 자살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릴레이 생명운동 포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5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 국가로 최근 코로나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종교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선 겁니다.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생명이다. 생명 중에서도 더 귀한 생명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우리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특히 수행자의 자살을 엄격히 금지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예로 들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의 죄업이 윤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 등을 통해
자살 인식 개선 실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생명살림 법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살림 법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캠페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 개선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어 가천대 양두석 교수와 동국대 불교대학 김수진 교수 등이 토론을 통해 불교적 실천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고찰했습니다. 불교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음성 꽃동네에서 천주교가, 28일에는 원불교가 차례를 이어 오는 10월까지 천도교와 유교 등이 10차례에 걸쳐 생명 존중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갑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미나와 함께 생명 존중 서약 3천인 서명 운동도 SNS 등을 통해 이어가며 자살이 결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 전반에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